SBS 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제인 오스틴 원작의 장편소설 오만과 편견은 오만에 찬 남자와 편견에 사로잡힌 여자의 특별한 로맨스를 그린 작품입니다. 겉으로는 오만하고 냉철해 보이지만 속내는 누구보다 따뜻한 다하시와 당당하고 지혜로운 엘리자베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오해와 편견을 뛰어넘고 사랑에 빠지는지 오만과 편견 세 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베넷 씨는 식사를 하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저녁 식사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잘 준비해주면 좋겠어. 손님이 한 사람 올 거예요. 손님이요? 당신 어제만 해도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누구예요? 샬럿이 오나요? 걔한텐 우리가 평소 먹는 식사 정도면 훌륭할 텐데요. 당신한텐 샬럿 루카스가 손님이요. 그 애는 네 집 친구잖아. 베넷 씨는 아내의 생각 없는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말을 꺼냈다. 그 손님은 신사인데다가 우리 집에 처음 오는 사람이에요. 어머, 빅리시군요. 아이고 제인, 왜 미리 귀뜸을 안 했어? 그 사람이라면 언제라도 두 손 들고 환영이죠. 아이고 맙소사. 아이고 오늘은 생선을 못 사는데 어떡해요? 응? 빅리시가 아니니까 호들갑 떨 것 없어요. 지금껏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야. 베넷 씨의 말에 모두 깜짝 놀라 한결같은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었다. 베넷 씨는 식구들의 호기심을 한껏 불러일으킨 뒤 낯선 손님에 대해 얘기했다. 한 달 전쯤 편지를 받았는데 보름 전에 답장을 해줬지. 우리와 먼 친척분인 콜린스 씨가 보낸 편지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을 이 집에서 내쫓을 수 있는 베넷집안의 상속자이지. 아이고 여보, 제발. 당신 땅이 한사 상속인지 뭔지 때문에 우리 애들이 아니라 아무 상관도 없는 남자 친척한테 넘어가는 건 끔찍해요 정말. 만일 내가 당신이라면 벌써 그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베넷 부인한테 한사 상속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녀는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다. 아들이 없으면 남자 친척한테 상속해야 하는 엉터리 제도가 어디 있냐며 욕을 퍼붓기만 했다. 당신이 흥분할 만도 해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콜린스 씨 말고는 농분의 토지를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편지 내용을 알면 당신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질 거예요. 베넷 씨는 아내에게 콜린스 씨의 편지를 읽어줬다. 편지 내용은 한사 상속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베넷 씨 집을 방문하겠다는 거였다. 그렇다니까 오늘 오후 4시에 평화의 사도가 온다고요. 그 사람 캐서린 부인의 후원으로 목사가 됐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딸애들한테 입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니 이 얘기나 들어보죠 뭐. 엄마, 그가 어떻게 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뜻은 훌륭하네요. 콜린스 씨를 좋게 생각한 제인과 달리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빠, 뭔가 좀 이상해요. 아니, 자기가 한사 상속인 걸 사과한다니 무슨 속셈이죠? 상속을 포기하겠단 말도 아니잖아요. 생각이 좀 없는 사람 같아요.
글쎄, 편지만 봐서는 잘 모르겠구나. 만나보면 뭔가 알 수 있겠지. 콜린스 씨는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왔다. 베넷 씨와 가족들은 그를 정중하게 맞이했다. 키가 크고 예의 바른 25가량의 젊은이였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칭찬의 말을 늘어놓았다. 부인, 정말 훌륭한 따님들을 두셨군요. 따님들이 아름답다는 얘긴 진작부터 들었지만은 실제로 보니 그 이상이에요. 따님들 모두 좋은 분들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이고, 친절도 하셔라.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빌 뿐이죠. 아유, 안 그러면 쟤들은 가난뱅이가 될 거예요. 그놈의 이상한 제도 때문에. 아, 부인께서는 한사상속을 말씀하시는 거로군요. 따님들의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머지않아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지금은 따님들이 보고 싶어서 왔으니까 얘기를 더 나눈 뒤에. 저녁 식사가 준비됐다는 말에 콜린스 씨는 얘기를 멈췄다. 그는 식사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칭찬을 늘어놓았다. 한동안 말이 없던 베넷 씨는 그가 좋아할 만한 화제로 얘기를 나누었다. 콜린스 씨, 당신은 운 좋게도 훌륭한 후원자를 얻은 것 같군요. 캐서린 부인처럼 신분이 높으면서 친절하고 다정한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절 저녁 식사에 2번이나 초대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결혼하라는 충고도 하셨고요. 정말 다정한 분 같군요. 아, 그러면요. 한 번은요, 보잘것없는 제 목사관을 직접 찾아오셔서 여기저기를 고치라는 의견도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콜린스 씨가 베넷 씨 집에 찾아온 목적은 결혼 상대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인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결국 제인과 결혼할 결심을 했다. 제인 양은 정말 상냥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네. 목사관 안주인 될 자격이 충분해. 나와 결혼하면 한사상속 문제도 해결될 테니 베넷 씨가 뿌리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콜린스 씨의 결정은 이튿날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베넷 부인과 단둘이 얘기를 나누면서 바뀌었다. 부인, 목사관 안주인을 이곳 롱본에서 찾고 싶어요. 다른 딸들은 상대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큰딸은 곧 약혼할지도 몰라요. 콜린스 씨는 즉시 상대를 엘리자베스로 바꾸었다. 나이로 보나 인물로 보나 당연히 그녀가 2번째 상대가 될 만했다. 그렇다면 엘리자베스 양은... 콜린스 씨, 저희 2딸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엘리자베스도 언니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아이예요. 결코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베넷 부인은 흐뭇한 얼굴로 콜린스 씨를 바라보며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딸 둘을 시집 보내려면 바쁘게 생겼어. 보면 볼수록 콜린스 씨가 마음에 쏙 드네. 엘리자베스랑 결혼하면 영지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잖아. 아이고, 좋아. 아침 식사가 끝난 뒤 메리턴까지 산책하고 싶다는 리디아의 바램대로 메리를 뺀 다른 자매들은 함께 가기로 했다. 게다가 콜린스 씨도 같이 가달라는 베넷 씨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다녀올게요. 그래, 오냐. 콜린스 씨, 철부지 딸들을 잘 부탁해요. 원, 여자들처럼 수다 떠는 저 사람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어야지.
콜린스 씨는 길을 가는 동안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베넷 자매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지만 메리턴에 도착하자마자 캐서린과 리디아는 장교들을 찾아다녔다. 언니, 키티 언니, 응? 길 건너 장교 좀 봐. 너무 멋지지 않아? 리디야, 빨리 가보자. 두 사람이 그 장교에게 다가가 관심을 나타내자 그는 베넷 자매들을 향해 활달하게 인사를 건넸다. 이번에 새로 임관에 런던에서 온 위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아가씨들. 정말 잘생기셨네요. 리디야, 그렇게 대놓고 칭찬을 하면 어떡하니? 리지 언니, 위컴 씨 미남이지. 멋진 분이구나. 그들이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말발굽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빅리 씨와 다하 씨가 말을 타고 거리로 내려왔다. 두 신사는 베넷 자매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제인 양, 당신을 문병하려고 롱본으로 가는 길이에요. 네, 빅리 씨. 다하 씨는 제인에게 고개를 가볍게 숙였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다 위컴 씨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의 놀란 얼굴을 발견했다. 아니,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뭐야?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인가? 한 사람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다른 사람은 벌겋게 상기되었다. 잠시 후 위컴 씨가 모자에 손을 대고 인사하자 다하 씨는 고개만 살짝 숙였다. 엘리자베스는 더욱 궁금했다. 마지못해 인사를 주고받는 저건 무슨 뜻이야? 궁금해 죽겠네. 엘리자베스는 두 신사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가는 길에 방금 전 일어났던 일을 제인에게 얘기했다. 제인 언니, 위컴 씨하고 다시 씨가 서로 아는 것 같은데 평범한 관계가 아닌가 봐. 글쎄, 나도 통 짐작을 할 수가 없네. 다음 날 저녁, 베넷 자매와 콜린스 씨는 메리턴에 사는 이모의 초대를 받았다. 다섯 자매는 이모 집에 도착하자마자 위컴 씨가 초대를 받아 와 있다는 소식에 매우 기뻐했다. 이모, 정말이에요? 좋아라. 그 멋진 분을 여기서 또 만날 수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리디야, 키티. 아이고 원래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얌전히 안으로 들어가자. 모두 필립스 부인을 따라 거실로 가 앉았다. 콜린스 씨는 천천히 사방을 둘러보며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매들은 지루해 죽을 지경이었는데 때마침 위컴 씨가 들어왔다. 위컴 씨, 안녕하세요. 정말 매력 있는 분이야. 엘리자베스는 어제 위컴 씨를 멋진 분이라고 생각한 게 옳다는 걸 알았다. 위컴 씨는 자매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는데 엘리자베스가 운 좋게도 그의 옆자리를 차지했다. 다시 씨와의 관계를 알고 싶은데 기회를 봐서 슬쩍 물어봐야겠어. 엘리자베스는 위컴 씨 옆에 앉자마자 그와 다하 씨와의 관계를 묻고 싶어 기회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 위컴 씨가 먼저 말을 꺼내 뜻밖의 쉽게 해결되었다. 엘리자베스 양, 네더필드는 메리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6km쯤 돼요. 다시 씨는 거기서 지낸 지 얼마나 됐습니까? 곧 한 달이에요. 근데 그분은 더비셔에서 대단한 부자인가 봐요. 그곳에 있는 그의 영지는 엄청나죠. 1년 수입이 10,000파운드나 되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의 집안과 특별한 관계였으니 정확한 정보일 겁니다. 네? 두 분 사이가 그 정도로 가깝나요? 당신이 그토록 놀라는 것도 당연하죠. 어제 우리 사이에 흐르던 냉랭한 기운을 느꼈을 테니까요. 다하시 씨와는 잘 아는 사이인가요? 한 집에서 나흘 동안이나 같이 지냈어요.
아주 불쾌한 사람이었어요. 전 그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내리고 싶지 않군요. 하지만 우리가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위컴 씨,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허트포드셔 사람들은 모두 오만한 그를 싫어하니까요. 그 말에 위컴 씨는 약간 흥분한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전 그를 만나는 게 깨림직합니다. 그 사람한테 인격적으로 심한 취급을 받았고 그의 사람 됨됨이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의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리고 절 많이 아끼셨어요. 아, 아버님하고도 연관이 있군요. 그분은 저한테 바라던 소망이 있었죠.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그 소망을 짓밟고 절 모욕했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얘기가 흥미진진해지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귀를 기울였다. 워낙 민감한 내용이라서 자세히 물어보지는 못하고 위컴 씨가 계속 얘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전 원래 목사가 될 교육을 받았어요. 그의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 절 훌륭한 교회 목사로 추천하셨죠. 하지만 그 자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어머머, 어쩜 아버님의 유언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모욕을 줘야 돼요.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전 그의 아버님을 생각해서라도 그와 다투거나 그의 잘못을 밝히지 않을 생각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했고 그가 존경스러웠다. 그녀는 호기심이 발동해 가장 궁금한 걸 물었다. 그런데요, 다하시 씨가 왜 그랬어요? 무슨 이유로 당신한테 그토록 심한 짓을 했어요? 절 질투해 매우 싫어했어요. 아마 아버님이 저를 아끼고 예뻐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하시 씨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전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정말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인지 몰랐어요. 엘리자베스 양, 더 이상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잠시 생각에 잠겼던 엘리자베스는 뭔가 생각난 듯 다시 물었다. 참, 다하시 양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스러운 아가씨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녀도 오빠처럼 매우 오만하답니다. 어렸을 땐 절 잘 따르고 아주 좋아했죠. 지금은 의미가 없지만 말이에요. 두 사람은 가끔씩 다른 화제로 얘기를 나누다가 다시 첫 번째 화제로 돌아왔다. 그 사람이 빅리 씨와 친하다니 놀라워요. 그토록 다정하고 예의 바른 빅리 씨가 그런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나요? 빅리 씨를 아세요? 전혀 몰라요. 같이 있기만 해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다하시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다신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호감을 갖게 만들 수가 있죠. 신분이 같은 사람들과 어울릴 땐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죠. 두 사람의 얘기는 콜린스 씨가 게임을 끝내고 그들 옆으로 오면서 잠시 끊어졌다. 그가 얘기 도중 캐서린 부인의 이름을 꺼내자 위컴 씨가 엘리자베스에게 조용히 물었다. 엘리자베스 양, 친척분인 콜린스 씨가 캐서린 부인과 잘 아나요? 캐서린 부인이 최근 저분에게 목사 자리를 주셨대요. 캐서린 부인이 다시 이모란 사실은 아시죠? 네? 전혀 몰랐어요. 그분 친척들은 아무도 몰라요. 캐서린 부인이라는 분도 어제야 알았는데요. 캐서린 부인의 따님은 아주 넓은 영지를 물려받는데 사촌인 다시와 결혼한다던데요. 엘리자베스는 빅리 양이 가엾다는 생각에 미소를 띄었다. 다시가 사촌과 결혼한다면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나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위컴 씨와 얘기를 나누었다. 콜린스 씨는 입만 열었다 하면 캐서린 부인과 따님 칭찬이에요. 그가 후원자를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엔 캐서린 부인은 아주 도도한 분 같아요. 네, 그래요. 캐서린 부인을 요 근래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제 머릿속엔 오만하고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분이란 기억이 남아있군요. 그 뒤 동생들이 위컴 씨를 둘러싸고 떠드는 바람에 두 사람의 얘기는 계속되지 못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엘리자베스의 머리는 온통 위컴 씨 생각으로 가득 찼다. 오늘 저녁은 정말 너무 행복해. 품위가 넘치는 멋진 모습, 존경받고도 남을 훌륭한 마음 씀씀이,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 완벽한 분이야.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이튿날 엘리자베스는 제인한테 위컴 씨와 주고받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제인은 크게 놀란 눈치였다. 리지, 두 분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두 분을 이간질했던가. 언니, 그럴듯한 말이긴 한데 피해를 입힌 사람을 어떻게 변호하지? 그 사람이 결백하다는 걸 밝혀봐. 난 다시 씨를 감싼 언니 이해할 수 없어. 날 비웃고 싶으면 비웃어. 내 생각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 리지, 아버지가 아낀 사람을, 돌봐주기로 약속한 사람을 그렇게 대접할 수 있을까?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 그런 일은 불가능해. 난 위컴 씨가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빅리 씨가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사람들 이름하고 상황을 자연스럽게 말했어. 그런 말을 하는 위컴 씨 얼굴도 진지했단 말이야. 여전히 혼란에 빠진 제인은 엘리자베스의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언니,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론 결론을 내렸잖아. 혹시 빅리 씨가 다하시 씨한테 속고 있다면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분은 얼마나 괴로워할까? 덤불숲을 거닐며 이런 얘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빅리 씨 일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들어갔다. 어머, 빅리 씨, 어쩐 일이세요? 제인 양을 보러 왔죠? 사랑하는 내 친구 제인 양,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나도 제인 양이 무척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스트 부인. 빅리 양도 잘 지내셨죠? 빅리 자매는 제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다른 식구들은 일부러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베넷 부인과는 시선을 피하려 했고 엘리자베스한테도 아는 척하지 않았다. 저 숙녀들은 왜 나랑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거야?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제인만 아니면 쫓아내고 싶어. 참아. 역시 빅리 씨 누이들은 마음에 안 들어. 사실 빅리 씨는 두 누이와 함께 네더필드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초대한다는 말을 직접 전하려고 온 것이다. 제인 양, 다음 주 화요일에 무도회를 열기로 했어요. 부디 네더필드를 방문해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영광입니다, 빅리 씨. 빅리 씨와 누이들은 베넷 부인의 인사말을 듣기 싫은 듯 황급히 떠났다. 베넷 부인은 그들의 태도를 서운하게 생각했지만 이내 잊은 듯 수다를 떨었다. 제인, 이 무도회는 순전히 널 위해서 열리는 거야. 아휴, 초대장을 보내지 않고 빅리 씨가 직접 오다니. 네가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니? 엄마, 부끄러우니까 그만하세요. 내일이 무도회 날이면 좋겠어.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빅리 씨와 누이들이 그날 나한테 얼마나 잘해줄까? 행복해. 다른 자매들도 모두 무도회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었다. 특히 엘리자베스는 두 가지 일을 기대했다. 그날
멋진 위컴 씨하고 실컷 춤을 춰야겠어. 그래, 간 김에 다시지를 잘 살펴보고 위컴 씨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는 거야. 네더필드 저택에서 무도회가 열린다는 사실로 한껏 명랑해진 엘리자베스는 별로 말을 걸지 않던 콜린스 씨에게 물었다. 콜린스 씨, 당신도 무도회에 가실 건가요? 참, 목사님은 춤추면 안 되지 않나요? 훌륭한 신사분이 베푸는 무도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춤추는 것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죠. 엘리자베스 양, 그날 처음 두 곡은 함께 추는 영광을 주시겠어요? 제인 양도 이해해 주리라 믿어요. 엘리자베스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돌에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다. 위컴 씨와 춤을 출 생각에 부풀어 있던 그녀는 기운이 빠졌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쩔 수 없었다. 위컴 씨와 나눌 행복은 잠시 미루어야 되겠네. 네, 알았어요, 콜린스 씨. 내 청을 받아줘서 고마워요, 엘리자베스 양. 순간 엘리자베스는 콜린스 씨에게 다른 속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만, 이 사람 혹시 날 자기 목사관 안주인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나한테 친절하게 굴었던 거 하며 툭하면 날 칭찬하는 거 하며 뭔가 수상해. 안 돼! 출연 박일, 송도영, 유지영, 최상기, 이윤현, 은정, 윤성혜. 음악 이춘화, 기술 강성민, 극본 김증래, 연출 박건삼, 류철민.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오늘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세 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오만과 편견 네 번째 시간이 계속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